최근 미국에서 대학 졸업생의 50%가 신문 사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설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신용카드 신청서를 제대로 읽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학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교수의 재임 기간이 길며 대학재단은 그들을 해고하지 못합니다. 미국 대학 교수들의 급여 수준은 과도하게 높습니다. 유명 대학 교수의 평균 연봉이 20만 달러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학장이 되면 연봉은 100만 달러를 웃돕니다. 미국 대학 교수의 급여는 일본 유명 대학의 2배에 달합니다. 비용이 이렇게까지 오른 이유가 뭘까요? 재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열심히 실적을 올릴 필요가 없어진 교수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일자리에 만족한 교수들은 웬만해서는 교수직을 놓지 않습니다. 그 결과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원래도 높았지만 이제는 깜짝 놀랄 만큼 올랐습니다. 학생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은 예외일지도 모르지만 미국 대학 시스템 전체가 지금 궁지에 몰렸습니다. 도산하는 대학이 나올 정도인데 경제 환경이 달라진다면 많은 미국 대학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FRB에 따르면 미국 대학생들의 약 54%는 학비를 내기 위해 학자금 대출 등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갚지 못하는 학생도 많아서 5명 중 1명은 연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가 악화되면 취직하기 어려워져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학자금 대출의 부실채권 비율은 이미 11%로 제법 높은 편입니다. 만약 이 비율이 더 상승하면 대학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것입니다. 프린스턴 같은 명문대에서 공부하려면 학비가 아주 많이 듭니다. 등록금과 교재 구입비, 교통비와 기숙사비까지 합하면 4년간 30만 달러에 달합니다. 대학이 정말로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프린스턴이라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보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대학들도 학비가 비쌉니다. 인건비 같은 고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 대학은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빠르게 온라인화되는 교육 시스템. 교육의 온라인화는 점점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미 프린스턴대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은 수업을 온라인에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물론 스마트폰으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대학에 다니는데 필요한 비용이 더 높아지는 반면 온라인 강좌의 비용은 더욱 저렴해져서 점점 많은 이들이 대학 진학에 필요한 비용과 이점을 놓고 고민할 것입니다. 교육의 온라인화가 진행되면 관심 갖는 대부분의 주제를 온라인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학은 아마도 청년들의 교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대학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더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미국 대학들은 회계학 교수가 2만 명이나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수한 교수 1명이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면 될 것이고 비용은 훨씬 저렴해질 것입니다. 미국의 많은 교수들이 테뉴어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해고의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살인 같은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절대로 해고되지 않습니다. 사업가의 관점에서 보면 테뉴어는 부조리한 제도입니다. 보통의 기업이라면 고용 종료 가능성을 안고 일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MBA 학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요즘 학생들은 졸업 후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야를 지망합니다. 학교와 전공을 고를 때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알아보고 학위 취득 후 부자가 되기를 꿈꿉니다. 1960년대 중반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치와 철학을 가르치던 어떤 교수가 학생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자네가 배우는 학문과는 관계가 없네. 자네는 어쩌다 거기에 관심을 가졌나? 요즘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입니다. 지금 아이비리그 재학생 중 대부분은 금융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방에서 헤지펀드를 시작합니다. 헤지펀드는 레버리지 기법을 이용해 최소한의 손실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 방식을 의미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학부 졸업 후 MBA 경영학 석사를 취득하려고 전문 대학원에 갑니다.
MBA를 취득한 사람들은 대개 급여가 높은 금융업계 지망생입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돈 잘 버는 자격증이라고 여기는 MBA는 사실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일단 전 세계에 MBA를 취득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1958년 미국에서는 연간 5,000명이 MBA를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는 미국에서만 수십만 명이 MBA를 취득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도 수십만 명이 MBA를 수료합니다. 공급 과잉이죠. 이 상황에서 금융시장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현재 금융시장은 장기적인 호경기를 이어왔으나 상황은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채가 별로 없던 금융기업과 기관들이 지금은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블록체인이 금융업계를 극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업 종사자들의 대량 실업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MBA 과정에서 배우는 것 중에는 절망적일 정도로 잘못된 내용이 많습니다. 나는 컬럼비아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에서 가르친 적이 있어서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MBA는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면 그 돈으로 전 세계를 여행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창업에 도전하는 편이 낫습니다. 혹시 창업에 실패한다 해도 비즈니스 스쿨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교육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보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하는 것을 지켜보면 일단 숙제가 지나치게 많고 학교에서 쓸데없이 해야 할 게 많아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정규 교육이 성공을 담보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지식담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